네, 계속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공권은 국내법상의 공권, 국제법상의 공권을 나눌 수 있는데, 국내법상의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국민적 공권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법상의 공권. 국제법상의 공권은 말 그대로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국가, 그쵸?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국제법상으로서의 주체로서의 국가죠. 그 국가가 그 존립을 위하여 타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바로 국제법상의 공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 이제 그쵸. 지구라는 이 지구촌에 여러 국가가 존재를 하는데 그 국가마다 자기가 가진 국가가 그 존립을 위해서 타국에 대하여 가지는 그 권리인데 만약에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국가를 하나의 객체로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그것도 서로서로의 사건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구촌을 그냥 하나의 어떤 지구촌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하나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라는 이 조직이 행사하는 권리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국가라는 조직이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공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쵸? 국가에 의해서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권이 되는 거죠. 즉, 국제법상의 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독립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 다음에 교통권이 있습니다. 자, 독립권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독립하여, 그쵸? 자국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독립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권은 국가가 국제법상 상호 간의 평등한 취급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여러분. 즉, 외교 교섭이라든지 어떤 국제회의에 있어서 어떤 평등한 참가라든지 어떤 결의권, 우리나라가 행사하는 건 결의권이 하나인데, 다른 나라는 둘,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외교 교섭이라든지 국제회의에 있어서 어떤 평등한 참가나 결의권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국제법상 공권으로서의 어떤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권은 뭐죠? 국제법상 보호되고 있는 자국의 이익, 그렇죠? 자, 자국의 이익, 즉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어떤 타국의 급박하고 부정한 공격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자의 수단으로서 그 침해를 배제하고 자국의 법익을 수호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자유권. 자, 예를 들어서 자유권은 되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타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자위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타국의 공격의 침해를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법익을 수호하는 권리. 자, 이게 바로 이제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위권 발동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위권 발동. 네, 그래서 어떤 그 자국의 법익을 수호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자위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권이란 국가가 타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자, 교통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타국과 그쵸?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이 타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 권리가 바로 뭐냐면 교통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통상 외교상, 그다음에 통상상, 그쵸? 통상상의 어떤 교통권, 그 다음에 우편 철도에 의한 교통권, 외국의 여행이라든지 어떤 거주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 이게 바로 다 뭐에 해당하냐면 뭐에 해당한다? 네, 교통권에 해당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국가가 국제법상 가지는 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사권. 자, 사권은 당연히 공법이 아니죠. 공권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자, 사권은 당연히 사법상에서 인정되는 권리, 당연히 그 행사는 법원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사적인 권리, 즉 사법상의 이 권리는 당연히 어디에서 보장을 하냐면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민사상의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다가 소를 제기하죠?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그렇죠. 소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사적인 권리들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사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당연히 그 행사는 법원에 의해서 보장된다. 자, 사건의 규제 원리.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는 어떤 규제 원리가 있는데 그 규제 원리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그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의 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이 사건이라는 건 개인의 자율에 많이 맡겨져 있죠, 여러분. 네, 사건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많이 맡겨져 있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네, 법원인 거죠, 법원. 즉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법원에 뭐죠? 소를 제기하죠. 네,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사법 쪽인데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은 당연히 최후의 보루는 어디죠? 법원이죠. 법원에서 보장이 됐고 하지만 이 개인의 자유가 뭐죠? 많이 보장되어 있음에 반해서 그 자유에 대한 것들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네, 사건의 규제 원리로 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신의 성실 원칙은 민법 제2조 1항에 자, 권리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자,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본인이 가진 그런 권리 행사 의무, 즉 뭐죠? 네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죠? 그거는 뭐죠? 네, 신뢰죠, 신뢰. 결국은 오늘은 이랬다가, 조금 전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신이, 이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인 거죠.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신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자,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리나라 민법 제2조 1항에 네,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 2항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자,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규정하여 있다. 즉, 외형적으로 권리 행사로 보였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건 권리 행사 같네? 라고 이런 외형적으로 권리 행사로 보였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어떻게 외관상의 어떤 그 외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 개별적으로 보면 이 권리가 사회성에 반한다. 그렇죠?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건 되게 사회성에 반해서 자, 이를 이제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거 볼 수 있죠. 뭐 이 골목길이 유일하게 이 마을의 통로 수단인데 이 골목길이에요. 근데 이 골목길이 뭐 어떤 사람의 것이라서 그 사람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 길로 못 다니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나요? 네. 심심치 않게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권에 기해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했더라도, 즉, 외형상으로 이 사람이 권리 행사로 보이네? 자, 권리 행사로 보였다 하더라도, 자, 구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권리 행사가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공익에는 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상에는 반하면 우리는 이를 뭐요? 권리 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권리 남용 금지의 법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친위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뢰,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자, 성실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법 제2조 1항에서 자, 규정하고 있는 신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결국은 뭐냐면 자, 법에서는 자, 이 사건에 관해서는 자, 개인의 자유 영역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자, 규제 원리가 있는 거죠. 너네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사건의 규제 원리, 즉 신의 성실의 원칙과 자, 권리 남용의 금지의 법리를 함께 뭐죠? 사건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사건의 분류를 한번 보면, 자, 사건의 분류는, 자, 효력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작용,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성이라든지, 자, 권리의, 자, 독립성으로 이 사건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효력의 범위, 일단 효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자, 절대권과, 즉, 대세권과 대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효력 범위. 자, 내가 가진 권리가 사건인데, 사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사건을 행사해요.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 사건이 뭐죠? 어느 특정 상대방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뭐죠? 다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자,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죠. 제가 이 물건에 대한 이 소유권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절대권인 거죠. 대세권. 대세다. 우리가 대세. 저 사람이 대세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절대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절대권, 즉, 이 절대권, 대서권은 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죠? 효력 범위가 어디예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세권 또는 절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대표적인 게 물권인 거죠, 물권. 자, 물권은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이라든지 인격권. 자, 나에게 뭐죠? 나에게 있는 권리, 내 몸에 있는 권리, 인격, 나의 인격에 관련된 권리는 당연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권, 즉 절대권에 반해서 이 상대권이라고 있는데 이 상대권은 다른 말로 대인권인데 자, 이 대서권이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면은 이 상대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상대권 또는 대인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이 해당되겠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갚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 주장이 가능한 권리. 대표적인 게 채권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권, 즉 대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목적에 따라서는 인격권과 신분권, 그 다음에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격권은 말 그대로 나에게 붙어있는 권리, 그렇죠? 신분권은 뭐죠? 나의 그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적 어떤 사회 안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신분,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권. 자, 이 목적에 따라서는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인격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자 자신의 인격적 이익, 그쵸? 나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인격권이고요. 자, 대표적으로 일신전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로부터 어떤 훈장을 받는다 또는 무슨 영전을 받는다. 자, 이럴 때는 일신전서권인 거죠, 여러분. 훈장은 그 훈장을 받은 사람한테만 유효하고 그거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일신전서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절대권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쵸? 자, 일신전속권과 자, 절대권에 속한다. 자, 인격권이라는 그렇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절대권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격권은 자, 일신전속권과 절대권에 속한다. 즉, 인격권이라는 것은 내가 상속을 못 해주는 거죠, 여러분. 생명, 신체, 자유 이런 것들 제가 상속을 못 하는 거죠. 딱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것은 이제 일신전속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절대권에 속하는 거죠. 네. 자, 신분권은 친족, 부부 등과 같이 자, 가족 간의 뭐죠? 자, 친족, 부부 등과 같이 가족 간 또는 혹은 혈족 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 즉 어떤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분권은 신분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신분권은 그냥 가족 관계, 친족이라든지 부부 이런 것처럼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떤 혈족, 그러면 어떤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신분, 자 이게 바로 기초하에 발생하는 권리가 바로 신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재산권은 말 그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지칭하고, 그렇죠? 신분권과 달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로, 그렇죠? 재산권은 거래의 대상이 되죠. 누구에게 내 재산을 팔 수도 있고, 네, 다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물권인 거죠. 물권, 뭔가 물건, 그쵸? 물건에 있는 그런 물권. 예를 들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도 사고 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그렇죠. 뭐 지적재산권을 무채재산권이라고 얘기하죠. 지적재산권. 자, 이런 지적재산권이 재산권의 종류로 있다. 자, 이 인격권이라든지 신분권이라든지 이 재산권은 뭐죠? 사건을 목적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권리의 분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작용에 따른 분류, 즉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자, 지배권과 청구권과 형성권, 그 다음에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배권은 권리 대상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 그렇죠. 소유권, 물권, 무채사상권, 그렇죠.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의 대상을 내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잠시만요.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지배하는 권리로서, 자, 지배하는 권리, 즉, 소유권이죠.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비,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어떤 소유, 그렇죠. 물건, 그렇죠.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채사상권, 당연히 지적 창작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권리의 대상을 직접 지배를 하는 권리가 바로 이제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청구권은 채권 작용 중 하나로, 그렇죠. 청구권은 뭐냐면 누군가에 청구를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자기,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자기죠, 자기. 네, 자기는 무엇인가 하는 거고 부자기는 무엇인가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정의 자기라든지 어떤 특정의 부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형성권, 형성권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형성권은 뭐냐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를 변동한다. 즉 뭐냐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어떤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해요. 자, 일방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률 관계가 먼저 변동이 되는 거죠. 무슨 권리가 변경이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변경이 된다든지 소멸이 된다든지 그렇죠. 형소권이라는 그렇죠. 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변동되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형성권. 네. 예를 들어서 민법상 취소권.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죠. 그렇죠. 취소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추인권. 그렇죠. 나중에 인정하는 것을 우리 추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추후 인정, 그래서 추인권. 그다음 상계권. 상계권은 뭐죠? 내가 가진 어떤 거랑 네가 가진 어떤 거랑 뭐죠? 쌤쌤 하자, 또이또이 하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상계하는 거죠. 상계. 네, 상계하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약권, 해제권, 자 인지권 등이 자 이에 속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형사권은 그래서 권리자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어떤 법률 관계가 변동할 때 우리는 그걸 바로 뭐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 네. 자, 그리고 항변권은 자, 타인으로부터 청구에 대하여 인터넷이 켜졌더니 이상하게 뜨네요. 자, 항변권은 타인으로부터 청구에 대하여 그쵸? 그 청구 내용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뭐냐면 타인이 나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데 내가 그 청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동시이행, 즉 쌍무계약에 있어서 어떤 동시이행 항변권. 자, 쌍무계약이 뭐냐면은 서로 뭐죠? 상대방이 있는 두 사람 이상, 네, 두 사람 이상이 계약, 뭐 쉽게 얘기하면 매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쌍무계약인 거죠.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쌍무계약 중에 대표적인 건데,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뭐냐면 자, 이 항변권은 타인으로부터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 내용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여러분 물건 살 때 그렇죠, 여러분. 자, 내가 이 물건을 갖자마자, 그렇죠. 내가 돈을 주는 거죠. 어,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거죠. 내가 왼손으로 물건을 받으면서 나의 오른손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동시이행인 거죠. 동시이행. 그렇죠.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떤 계약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 네가 어떤 것을 주면 나는 이것을 줄게. 이런 거죠.
동시이행 항명권 하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을 우리가 먼저 줬는데 물건을 안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사기 전에 내가 돈을 줄 테니 동시에 너는 물건을 달라.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항변권이라는 것은, 자, 타인의 어떤 청구에 대해서 그 청구 내용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쵸. 타인의 어떤 청구인데 그 청구 내용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돈을 안 주면 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 자, 일시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즉 동시에 이행하자.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항변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항변권. 네. 타인의 청구로부터 그 청구 내용을 일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항변권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권리의 양도 측면에서, 자, 일신 전속권과 비일신 전속권 나눌 수 있는데, 일신 전속권은 그 일대 한해서 어떤 그 사람, 받은 그 사람, 그렇죠? 받은 그 사람이만 뭐죠? 그거를 향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그 더 이상 밑에 자기 자식대로 상속이 안 되는 걸 바로 이제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비일신 전속권은 상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상속이 되는 게 바로 비일신 전속권입니다, 여러분. 일신 전속권은 권리자 일신에 전속되어, 그렇죠? 권리자 일신, 그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서 어떤, 그죠, 양속이라든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그렇죠? 이게 바로 일시 전속권인 거죠. 예를 들면 인격권, 그렇죠? 인격권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끝나고, 친목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사망하면 끝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일시 전속권에 속하고요. 자, 비일시 전속권은 권리자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 양도, 그렇죠? 죄송해요, 양속이 아니죠, 양도죠, 여러분. 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물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무채자산권, 즉 자산권의 종류들이, 즉 대부분의 자산권이 당연히 비일시 전속권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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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권리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리하면, 자,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자, 주된 권리는 홀로 존재하는 거고, 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부차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바로 종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즉, 주된 권리는 다른 권리에 종속되지 않고 완전히 독립하여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를, 자, 주된 권리, 즉 대부분 사건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종속이 되는 겁니다.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인가 종된 권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동속돼서 있는 권리. 자, 그 바로 이제 동된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종된 권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 그쵸. 질권이라든지 이자채권, 즉, 질권은 뭐죠? 이 저당권은 결국은, 그쵸. 저당권은 어떠한 소유권에 기해서, 그렇죠. 소유권에 기해서, 그렇죠. 질권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유권에 기해서 있는, 권리가 이제 저당권 또는 질권이고, 이자채권은 채권이라는 어떤 주된 권리에, 부차적으로, 있는 권리가 바로 이자채권인 거죠. 자, 이자채권이 바로 이제, 공된 권리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독립성으로 사건을 분리하면, 자, 주된 권리와 자, 종된 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된 권리는 홀로 존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소유권,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무채자산권, 이런 거죠. 물권, 자, 이런 것들이, 자, 주된 권리의 대표적인 거고, 자, 종된 권리는, 자, 주된 권리에 종속되어 있는 권리다. 즉, 주된 권리를 전제로 전제하는 권리가 이제 종된 권리인데, 이 종된 권리는 예를 들면 저당권이라든지, 그쵸? 저당 잡힌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당 잡힌다. 그 다음에 질권은 뭐죠?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자, 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다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질권을 형성해 놓는 거죠. 네, 질권. 그게 바로 이제 질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채권. 네. 채권에 대한 동등 권리가 바로 이자 채권. 자,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동등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권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 행동을 인정하는 어떤 단결권, 파업권 등을 사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사회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 먹고 사는 생존권과 관련된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하죠. 즉 사건의 분류 중에 사회권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권은 결국은 네,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네, 뭔가 복지, 먹고 사는 문제, 자, 여기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노동조합의 결성, 단체 행동을 인정하는 어떤 단결권이라든지 자, 파업권 등을 사업권이라고, 네, 사회권이라고 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권리 의무, 그쵸? 여기 보시면 자, 권리 의무의 득실 및 변경을 볼 수 있는데 네, 여러분이 앞에 없으니까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그럼 권리 의무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뭐 소멸이 되고, 변경이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권리 의무의 발생. 자, 권리 의무가 최초로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자, 원시 취득. 아무것도 없는 데서 권리 의무가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승계 취득은 뭐죠? 승계 취득은 누군가로부터의 받은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반이어죠. 네, 반이어고, 그 다음에, 자, 이전적 취득과 창설적 취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보시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렇죠? 저도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은 오직이나 재미없을까? 제가 이거 하면서 느껴요. 이거 여러분 재밌을까? 네. 그래도 중요하니까 하긴 하는데, 여러분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되게 펼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물건 살 때, 동시이행 항변하죠. 내가 물건을 받으면서 내가 돈을 주니까, 그쵸. 너 물건 안 주면 나 돈 안 준다? 일시적으로 저 상대방에게 내가 거절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항변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 동시이행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구나. 내가 물건 주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좀, 재미가 혹이라도, 네,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튼, 네. 자, 원점으로 넘어와서,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자,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자,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조수의 포해, 그쵸?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새를 잡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내가 취득을 하는 거죠. 해산물이라든지 어떤 천연과실의 취득, 그쵸. 자, 이런 것 같은 어떤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쵸. 자, 이러한 권리의 취득은, 그쵸. 자, 목적물의 질권이라든지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취득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시 취득은 다른 권리에 기해서 타인의 어떤 다른 권리에 기해서 내가 받는 권리가 아니고 내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해산물이라든지 어떤 천연과실을 취득한다거나 어떤 무주물, 주인 없는 어떤 물건을 선점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실물을 습득한다든지 자, 이러한 권리, 자, 이러한 권리들에는 하물며 그 천연과실이나 어떤 해산물 이런 쪽에 질권이나 저당권 등의 어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취득자가 그쵸, 이걸 원식 취득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원시 취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승계 취득은 반대로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즉 상속, 그렇죠. 원래는 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상속을 받으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상속권자에게 있던 권리가 나에게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속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합병, 자, 매매에 따른 이 권리의 양도를 우리는 자, 승계취득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목이 하닿네요. 네.
자, 이전적 취득과 창설적 취득은 이전적 취득은 전주의 권리, 전에 있던 주인, 그 권리, 그쵸, 전주, 네, 전의 주인, 네, 전주의 권리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전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권리를, 그 권리를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나에게 가져오는 것. 이렇게 그대로 승계 취득하는 걸, 우리는 이걸 이전적 취득. 예를 들어서 매매에 의한 어떤 소유권, 채권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자, 이걸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자, 권리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소유권이라든지 채권은 그대로 있으면서 권리 주체만 바뀌게 되는 것. 이걸 바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전적 취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창설적 취득은 이 전 주인, 그쵸? 전에 있던 기존의 주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다른 성질의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그쵸? 예를 들어서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의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질권, 자, 저당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창설적 취득이다, 이런 거죠. 전주의 권리, 전에 있던 주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전혀 다른 성질,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 다른 성질의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 예를 들어서 타인이 소유하는 그 물건, 그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저당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창설적 취득이다. 전혀 전주의 권리에 기초해서 다른 성질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 창설적 취득이고, 이전적 취득은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동일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결국은 권리의 객체만 바뀌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전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창설적 취득은 전주에 있는, 즉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뭐죠? 전주에 그냥 그 권리에 기초해서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창설적 취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권리 의무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자, 권리 의무의 변경. 자,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 취득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 취득인 거죠, 여러분. 그쵸?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용의 변경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가 승계 취득하는 거죠. 그쵸? 여기 승계 취득. 여기 승계 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 그쵸? 자, 승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의 변경은 따로 변경을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내용의 변경을 보면 결국 이제 권리 의무의 객체, 자, 내용이라든지 어떤 작용의 변경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기간을 연장이나 단축하거나 채권을 증감하고 채권액을 뭐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켜주고, 어떤 채무 불이행의 이행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권리 의무의 변경이 되겠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되겠죠. 즉 권리 의무의 변경은 자,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자, 주체의 변경은 즉 권리의 승계 취득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고요. 결국은 이 권리 의무의 변경은 즉 내용의 변경을 얘기하는데, 자, 이 내용의 변경은 그냥 권리 의무의 객체, 내용, 작용의 변경,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좀 전에 읽었듯이 어떤 임차권, 즉 우리가 뭐 전세를 한다, 어떤 건물을 임차한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지. 이제 처음에 2년 했다가 4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4년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채권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채무 불이행,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여기에 따라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권리 의무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권리 의무의 소멸. 자, 권리 의무가 그 주체에게 이탈하는 것이 권리 의무의 소멸이다. 자,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자체가 만약에 절대적 소멸한다. 물건이 절대적 소멸한다 그러면 이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물건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나요? 자, 이 물건 자체가 소멸해서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절대적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물건이 멸실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멸실험에 따라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의 변제에서 채권이라든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 권리 자체가 아예 멸실이 되는 거죠. 즉 절대적으로 소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해당하다고. 자, 상대적 소멸이란 자, 권리 의무가 타인에게 양도됨으로써, 그쵸? 이 권리 의무가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만, 그쵸? 양도해준 사람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만 당연히 그 양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그대로 전속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권리 양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절대적 소멸은 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뭐죠? 이전되는 거죠. 이전. 그쵸? 이전. 네, 그대로 이전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양도인의 어떤 소멸은 되지만 양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아,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자,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안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쪽지라든지 또는 뭐 메시지라든지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는데, 네.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